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에듀 연구소장 장명호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별 분석 시리즈 중앙대 편입니다. 중앙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성 캠퍼스까지 합쳐서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5,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모집 인원이 많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 모집 인원이 많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특기자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이 두 개의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을 선발하는데 중앙대가 가군, 나군, 다군 다 선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시는 군별로 하나씩 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중앙대를 쓰겠다 그러면 가나, 다군 세 개를 다 중앙대로 다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부터 찾아볼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400명 약간 넘게 404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4종류가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이 내신만 보는 거, 내신과 면접을 같이 보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근데 이제 중앙대는 내신 100%로 뽑는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없고 수능 최저는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과 제가 내신 100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강상에는 교과 70%, 비교과 30%, 그러니까 비교과가 30%나 반영이 되는데,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에서 비교과를 반영하면 그거는 기본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석과 봉사, 출석이나 봉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한 학생들은 다 만점 받아요. 그러니까 교과 70, 비교과 30이지만 비교과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면. 그러니까 교과 100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당락을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 교과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3,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7월 말까지 내신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죠. 중앙대 교과 성적이 한 1.5, 1.6 이 정도 선이 많이 있는데, 입시 결과가 그 정도 내신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수능 최저는 이제 인문과 자연이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세계 합의 6 이렇게 같아요. 세계 합의 6. 여기서 세 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개 중에서 세 개. 그래서 인문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가나, 그다음에 영어, 탐구 중에서 세계 합의 6, 222, 123, 114 이런 식이고, 자연은 이제 서울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세계 합의 6인데, 인문은 사탐, 과탐 해도 되는데 자연은 과탐만 할 수 있어요. 과탐. 탐구를 반영할 때 인문계는 사회 두 과목을 평균 내야 돼요. 평균. 근데 이과는 과학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잘한 거 하나만 반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 3등급을 받았다. 사탐 두 과목을. 그러면 여기서 탐구 반영을 할 때 1 더하기 3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2등급으로 이제 카운팅이 되는데, 과탐을 1등급, 3등급 받았다 그러면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탐구가. 그거는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탐, 과탐 그냥 같이 쳐버리거나 하는데, 중앙대는 이렇게,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는 예체능계 학생들도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받기가 쉬운데, 과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과탐은 잘한 거 1개, 그 다음에 사탐은 2개 평균.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가 다른 학교들 있죠. 뭐 서울대, 연대고대 이와 다른 방식이라는 거 꼭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2외국어 한문 있죠. 그거를 사탐 하나랑 대체해줘요. 그러니까 사탐 한 과목 2등급, 사탐 한 과목 4등급, 그 다음에 뭐 아랍어 2등급, 그러면 2, 4, 2 이렇게 있으면 사탐 2개 2, 4 반영해서 3등급이 아니라 2, 2 이렇게 반영한다고요. 아랍어 2, 사탐 하나 2.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대를 쓴다. 정시도 대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목표로 하는 6개 학교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아랍어를 공부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 전형은 모집 인원이 170명인데 몇 명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앙대와 라이벌인 경희대 같은 데는 6명을 줘요. 문과 2명, 예체능, 이과 3명, 예체능 1명. 근데 중앙대는 그 계열 구분은 없는데 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좀 헷갈리시는데, 기본적으로는 4명이 고등학교에서 4명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캠이 있고 안성캠이 있잖아요. 중앙대가. 서울캠에만 4명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서울캠에는 3명. 서울캠만 지원한다, 추천받는다 그러면 최대 3명. 근데 안성캠도 지원받겠다, 추천받겠다 그러면 최대 4명. 3명 1명. 그래서 3+1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60%고 서류가 40%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도 학생부가 들어가죠. 학자추 이래 들어가니까 학생부가 내신 성적 정량평가도 되고 서류에서 정성평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대부분 지원하니까 1등급 중반 후반대가 많이 붙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대부분 1등대 중후반이고 서류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겠죠. 이 중앙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2가지가 있는데 유명하죠.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이게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이 있어가지고 다빈치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이고 탐구형도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면접이 다빈치형은 수능 뒤에 면접이 있었고 탐구형은 수능 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면접이 있다 없다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 납치 염려가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수능 뒤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학종 지원했을 때 1차 합격이 되면 수능 성적 결과를 보고 가채점 해가지고 그게 중앙대 다빈치 전형으로 지원했던 학과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으면 뭐 연대 고대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서강대, 성대 이런 데가 된다라고 하면 이 면접장에 안 가면 되겠죠. 납치 염려가 없는데 이게 2020학년도부터 서류 배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면접의 부담까지 주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서류만 잘 작성하면 합격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서류 배구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쓰는데 주저하게 됐어요. 납치될까봐. 수능 성적이 중앙대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빈치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이제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 2020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상자들보다 한 해 선배들부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다빈치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왜 2개를 유지하느냐?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범생이, 모범생, 성실한 모범생 이런 학생들,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죠? 그런 인재를 뽑겠다. 학교에서 우등생 이런 거고, 탐구형 같은 경우는 덕후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탐구활동, 심화 탐구활동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 이런 취지로 2개를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뽑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게 뭐다? 다빈치형. 특목자사고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탐구형.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학생들마다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 학종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종에서 탐구형, 다빈치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는 아시겠죠? 됐고,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의 최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에서는 이제 서류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논술 같은 경우는 그냥 논술만 봅니다. 논술 보는데 논술이 60%, 학생부가 40% 이래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기본 논술을 많이 듬뿍 주기 때문에 논술 성적으로 당락이 다 바뀐다. 논술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안성 캠퍼스는 2개 합이 5예요. 안성 캠퍼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보시면 되겠고, 정시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뽑는데, 뭐 가나군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군이 이제 중앙대 다군은 이제 다군의 서울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시 다군 같은 경우는 지금 327명 제일 많이 뽑거든요. 근데 추합 있죠, 추합. 이게 20배수나 돌아요. 20배수.
그러니까 중앙대 다군을 추합 붙는다, 경영학과를 추합 붙는다. 그 학생은 가군, 나군에 서울대 쓰고 연대, 고대 써가지고 거기 떨어진 학생이 여기 추합을 붙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 데가 없어서, 다군을 쓸 데가 없어서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자 연락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간하군 떨어졌으면 그냥 재수해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100%인데, 뭐, 인문은 4, 4, 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 이렇고, 자연은 25, 40, 35, 국어 25%, 수학 40%, 과탐 35% 이런데 영어가 빠졌죠. 영어 빠졌는데, 영어는 그냥 가산점으로 들어가는데, 1등급이 이제 100점인데, 2등급이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인문은 3점 마이너스 97점이고, 자연은 2점 마이너스 98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작년에는 차이가 1, 2등급 차이가 0.5점 차이 났다가 작년에는 5점으로 늘었어요. 근데 다시 그 중간 정도로, 그래서 3점 감점, 문과 3점 감점, 이과 2점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정시를 가군, 나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적 자체가 뭐 정시 몇 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발표 자료가 다 나와요. 중앙대도 점수 공개를 많이 하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게 수시와 정시를 보면 중앙대가 굉장히 선발하는 방식이 다양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겠다. 막연하게 나는 저기 중앙대를 가고 싶다. 수시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전형으로 갈지 정하시고, 정시 같은 데는 뭐 수능 성적만 좋으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에 더 치중을 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한 것들 가지고 기본을 삼으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경희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